시골 소녀의 한마디에 조선이 뒤집혔다. 자맥 나온 임금의 눈물. 저는 그날 분명 보았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조선의 임금을 울리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 탐관오리 수십 명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80을 넘긴 노인이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평생 잊지 못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소. 글 한 줄 읽지 못하던 시골 계집아이였지만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조선의 임금을 울게 만들었고 나라의 법까지 바꾸게 했으니 말이요. 그 일은 영조 임금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요. 당시 평안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10살 남짓한 여자아이 하나가 살고 있었소. 이름은 복순.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몸이 약해 늘 누워 지냈지. 복순이는 새벽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낮에는 장작을 주워 시장에 내다 팔며 어머니를 모셨소. 비록 가난했지만 성격만큼은 누구보다 당차고 씩씩했지. 마을 사람들은 말했소. 저 아이는 입이 너무 새서 탈이야. 하지만 복순이는 틀린 것을 보면 참지 못했소. 양반이든 사또든 잘못한 일을 보면 꼭 한마디씩 해야 속이 시원한 아이였으니 말이요. 어느 여름날이었소. 복순이는 장작을 머리에 이고 장터로 향하고 있었지. 그때 낯선 사내 둘이 길가에서 서성이고 있었소. 겉보기엔 평범한 나그네였지만 옷차림은 단정했고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지. 사실 그들은 미복자맹 중인 임금과 호위무사였소. 임금은 직접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 싶어 몰래 궁을 나온 길이었지. 하지만 낯선 산길에서 길을 잃고 말았소. 얘야, 한양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임금이 묻자 복순이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소. 그러더니 혀를 차며 말했소. 길도 못 찾으면서 어찌 세상 구경을 다닌답니까? 호위무사의 얼굴이 붉어졌소. 하지만 복순이는 전혀 겁먹지 않았지. 저 넓은 길은 가지 마시오. 왜 그러느냐? 사또가 만든 길이니까요. 임금은 의아했소. 사또가 만든 길이면 좋은 길 아니냐? 그러자 복순이는 피식 웃었소. 겉보기엔 좋지요. 하지만 저 길로 가면 통행세를 뜯깁니다. 통행세? 예. 장작 한 짐 팔아번 돈의 절반을 빼앗아가요. 임금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소. 복순이는 길가의 흙바닥에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소. 여기가 우리 마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장터. 원래는 이 짧은 길로 가면 되는데 사또가 길을 막았지요. 아이는 선 하나를 길게 그었소. 그래서 백성들은 산을 빙 돌아서 갑니다. 왜 항의하지 않느냐? 임금이 묻자 복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소. 누구에게요? 사또에게요. 사또가 범인인데 누구에게 말합니까?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소. 복순이는 말을 이어갔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무엇이냐? 사또는 매년 한양에 보고하지요.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들었다고. 임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소. 그런 보고가 실제로 올라왔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요. 잠시 후 세 사람은 작은 개울가에 앉아 쉬게 되었소. 임금은 일부러 물었소. 그래도 임금님은 모르셨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복순이는 대답했소. 정말 모르셨다면 문제고 알고도 놔뒀다면 더 큰 문제지요. 순간 호위무사가 버럭 소리쳤소. 감히 임금을 욕하느냐? 복순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소. 욕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겁니다. 나라의 주인은 임금 아닙니까? 그럼 백성이 울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줍니까? 호위무사는 할 말을 잃었소.
복순이는 계속 말했소. 왕노릇 참 잘하십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사또들은 배를 불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임금의 가슴을 파고들었소. 10년 동안 대신들에게 둘러싸여 듣지 못했던 진실이었기 때문이요. 그때 임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소.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요. 복순이는 가만히 보더니 품속에서 보리주먹밥 하나를 꺼냈소. 그것은 병든 어머니와 나누어 먹으려던 마지막 음식이었소. 아이는 망설임 없이 반을 떼어 임금에게 내밀었소. 드시오. 안 된다. 배고프잖아요. 너는? 전 괜찮아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소. 높은 사람들은 많이 먹으니까 더 배고플 것 아닙니까? 임금은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소. 평생 진수성찬을 먹어왔지만 그날의 반쪽 주먹밥만큼 쓰고도 귀한 음식은 없었소. 임금은 조용히 주먹밥을 받아 먹었소. 그리고 품속에서 푸른 옥패 하나를 꺼내 복순이에게 건넸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을 보여주거라. 복순이는 옥패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했소. 돌멩이치곤 예쁘네요. 임금은 크게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소. 그날 밤 임금은 인근 객사에서 묵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소.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초롱불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소. 그러나 임금의 귓가에는 복순이의 목소리만 계속 맴돌았지. 왕노릇 참 잘하십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철없는 말이라 생각했소. 하지만 곱씹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소.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소. 저 멀리 산골 마을에는 불빛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소.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백성이 굶주리고 있을 것이요. 그런데 자신은 궁궐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고 있었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소. 과인은 정말 백성들의 삶을 알고 있었던가? 신하들의 보고만 듣고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믿은 것은 아니었는가? 임금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소. 다음 날 저녁, 복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소. 엄마, 오늘 길 잃은 양반 둘을 만났어. 그래서? 임금 흉 좀 봤지. 어머니는 깜짝 놀랐소. 아이고 얘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소. 왜? 임금도 사람인데 잘못하면 말해야지.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소. 그러다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소. 그래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구나. 백성을 살피지 못한 임금도 잘못이고 백성을 속인 관리들도 잘못이지. 복순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어머니 곁에 누웠소. 하지만 그날 밤 복순이는 몰랐소. 자신이 건넨 주먹밥 한 덩이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며칠 후 평안도 관아는 발칵 뒤집혔소. 암행어사가 들이닥친 것이요. 사또는 처음엔 태어냈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소.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은 문서, 불법 통행세 장부, 숨겨둔 은전 상자, 창고마다 쌓인 곡식,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왔소.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소. 장작 한 짐 팔면 절반을 빼앗겼습니다. 세금을 못 내면 매질을 당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소. 결국 그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왔소. 그 광경을 보던 백성들은 처음으로 환호성을 질렀소. 10년 가까이 눌려 살았던 한이 터져 나온 것이었소. 그리고 얼마 뒤 궁궐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소. 10살 시골 여자아이가 임금의 초청으로 한양에 오게 된 것이요. 어전 회의장.
영의정은 끝까지 복순이를 무시했소. 계집아이가 정치를 논하다니. 나라가 우스워졌구나. 그러자 복순이는 미소를 지었소. 영감님, 왜 그러느냐? 소를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영의정은 코웃음을 쳤소. 없다. 닭은? 없다. 돼지는? 없다.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소. 그러니 백성 사정을 모르시는 겁니다. 순간 대신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소. 영의정의 얼굴이 붉어졌소. 복순이는 계속 말했소. 농사도 안 지어보고, 시장도 안 나가보고, 굶어도 안 보고, 그런데 백성이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하시니, 그게 말이 됩니까? 모든 논쟁이 끝난 뒤, 임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소. 그리고 놀랍게도 복순이 앞에서 허리를 숙였소. 대신들은 경악했소. 천하의 임금이 평민 아이에게 머리를 숙이다니. 임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소. 복순아, 내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아직도 거짓 보고만 믿고 있었을 것이다. 백성의 눈물을 보지 못한 임금은 눈먼 임금과 다를 바 없다. 오늘 과인은 내게 큰 빚을 졌다. 복순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소. 전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그 순간 임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소. 평생 수많은 신하의 아첨은 들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말해준 사람은 10살 시골 여자아이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요. 이 아이는 과인의 스승이다. 순간 편전이 얼어붙었소. 임금은 대신들을 둘러보며 엄하게 말했소. 그대들은 수십 년 동안 과인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백성의 눈물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단 하루 만에 과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리고 복순이를 향해 물었소. 복순아,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대신들은 숨을 죽였소. 복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소. 쉬운 일입니다. 말해보아라. 왕이 백성을 만나면 됩니다. 편전이 조용해졌소. 복순이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소. 높은 곳에만 있으면 아래가 안 보입니다. 들판에 나가고 시장에 나가고 백성들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도 금방 알 수 있지요.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소. 그리고 말했다. 과인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날 이후 임금은 지방 관리들의 보고만 믿지 않고 직접 민심을 살피는 일을 더욱 자주 하게 되었소. 복순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소. 나라를 바꾼 것은 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소. 10살 시골 여자아이의 용기 있는 한마디였지. 왕노릇 참 잘하십니다. 그 빗곰 속에는 백성을 살리고 싶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결국 한 나라의 임금마 저 움직였던 것이요. 세상은 생각보다 거대한 힘으로 움직이지 않소. 때로는 가장 작은 사람의 가장 솔직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요. 그날 밤 임금은 인근 객사에서 묵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소.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초롱불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소. 그러나 임금의 귓가에는 복순이의 목소리만 계속 맴돌았지. 왕노릇 참 잘하십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철없는 말이라 생각했소. 하지만 곱씹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소.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소. 저 멀리 산골 마을에는 불빛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소.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백성이 굶주리고 있을 것이요. 그런데 자신은 궁궐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고 있었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소. 과인은 정말 백성들의 삶을 알고 있었던가? 신하들의 보고만 듣고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믿은 것은 아니었는가?
임금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소. 다음 날 저녁, 복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소. 엄마, 오늘 길 잃은 양반 둘을 만났어. 그래서 임금 흉 좀 봤지. 어머니는 깜짝 놀랐소. 아이고 얘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소. 왜? 임금도 사람인데 잘못하면 말해야지.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소. 그러다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소. 그래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구나. 백성을 살피지 못한 임금도 잘못이고 백성을 속인 관리들도 잘못이지. 복순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어머니 곁에 누웠소. 하지만 그날 밤 복순이는 몰랐소. 자신이 건넨 주먹밥 한 덩이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며칠 후 평안도 관아는 발칵 뒤집혔소. 암행어사가 들이닥친 것이요. 사또는 처음엔 태어냈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소.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은 문서, 불법 통행세 장부, 숨겨둔 은전 상자, 창고마다 쌓인 곡식,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왔소.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소. 장작 한 짐 팔면 절반을 빼앗겼습니다. 세금을 못 내면 매질을 당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소. 결국 그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왔소. 그 광경을 보던 백성들은 처음으로 환호성을 질렀소. 10년 가까이 눌려 살았던 한이 터져 나온 것이었소. 대신들과 복순이의 통쾌한 대결. 어전 회의장. 영의정은 끝까지 복순이를 무시했소. 계집아이가 정치를 논하다니. 나라가 우스워졌구나. 그러자 복순이는 미소를 지었소. 영감님, 왜 그러느냐? 소를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영의정은 코웃음을 쳤소. 없다. 닭은? 없다. 돼지는? 없다.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소. 그러니 백성 사정을 모르시는 겁니다. 순간 대신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소. 영의정의 얼굴이 붉어졌소. 복순이는 계속 말했소. 농사도 안 지어보고, 시장도 안 나가보고, 굶어도 안 보고, 그런데 백성이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하시니, 그게 말이 됩니까? 편전이 조용해졌소. 임금은 속으로 무릎을 탁 쳤소. 그 어떤 학자보다도 백성의 삶을 잘 아는 말이었기 때문이요. 모든 논쟁이 끝난 뒤 임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소. 그리고 놀랍게도 복순이 앞에서 허리를 숙였소. 대신들은 경악했소. 천하의 임금이 평민 아이에게 머리를 숙이다니. 임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소. 복순아, 내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아직도 거짓 보고만 믿고 있었을 것이다. 백성의 눈물을 보지 못한 임금은 눈먼 임금과 다를 바 없다. 오늘 과인은 내게 큰 빚을 졌다. 복순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소. 전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그 순간 임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소. 평생 수많은 신하의 아첨은 들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말해준 사람은 10살 시골 여자아이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요.